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월 벌써 참 세 번째 일요일이고 10월 중순 아닙니까? 그 계절 가는 거를 보든지 우리 생활하는 걸 보면은 참 좋은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다 집집마다 또 사람마다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좀 법회는 못 얻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좋은 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일요일 하루 와서 부처님한테 예불 하고 기도하는 이게 정말 참 살아가는데 보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보면 참 열심히 살잖아요. 참 열심히 살고 한국 사람들 특히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오래전부터 좀 발견한 게 뉴욕 일대 산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70% 제가 맡겨난 걸 치면 반은 훨씬 넘고 70% 내지 80% 산이든지 어디 공원이든지 가면 그 사람들이 다니고 하더라고요. 참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참 부지런한 게 이번에 정말 참 제값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지금 제가 봤어요. 다 아시듯이 지금 그 오징어 게임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거 다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도 그래서 뭐를 하는데 저래 보는다고 해서노. 그래가지고 저도 지난주에 그야말로 용맹전진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용맹전진을 어찌 하느냐 하면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걸 용맹전진이라고 그래요. 다 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초저녁부터 봤는데 어째 보니까 벌써 12시가 넘어가지고 하도 피곤해서 이제 그 1편은 끝내고 그 다음날 이제 이어서 참 연속 상영을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 하는 걸 이제 다 봤는데 참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겠나 싶고 이제 제가 생긴 거는 제일 처음 느낀 게 저렇게 우리 다 하시는 그 어린이 때 갈 때는 놀이 그런 놀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런 작품을 만들었다. 누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고 우리가 아는 좀 삼촌들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가 만약 그게 했으면 그렇게 독창성을 낼 수 있고 창조성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나도 그렇답니다.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기를 정말 잘한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대본이 좋아도 연기를 살려내기 어려울 텐데 참 연기 잘하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지금 현재 그런 분야에 상상하는 사람으로서 다 참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연기도 참 잘하고 또 그런 걸 파악해내는 촬영 기술도 좋고 이게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참 창의성이든지 연기든지 기술이든지 그걸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세계 수준이다. 지금 이번에 성형으로 봤으면 세계 수준이 최고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들 친구다. 우리나라 사람, 참 좋은 일이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 저런 현상들은 지금 저 영화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려 하자 그러면은 세상 재산이 불평등하게 돼 있다.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진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한국 사회도 그렇다. 또 심하다. 거기도 보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가 제일 위에 하고 제일 밑에 하고 이렇게 처져 있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장면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부가 편중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누구든지 참 잘못됐다고 여기고 또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 묘사를 했구나. 한국 사회가 저렇게 묘사를 할 만하다 그러면 사회가 문제가 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 편중이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작품을 만들 만큼 한국 사회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단지 작품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요.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사회적인 배경이 되고 힘이 돼야 그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 정말 문제다.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가 좋은 거로 치면 저렇게 세계적으로 좋다 하지만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으로 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그 영화를,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걸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한국 사회는 지금 장기 매매 활동, 그래, 막 간도 팔고, 흔히 뭐 간도 팔고 쓸개도 팔고 그러잖아요. 이런 광고가 자주 있습니다. 그 지하철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있는 어디 이런 공중변소에 가보면 장기 매매한다는 스티커가 참 많이 있어요. 당연히 불법이지요.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광고도 불법이고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 그렇게 뭐 부조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잘못된 사회 모습. 그 영화에서도 막 딱 그게 초점이라고 봐도 그게 막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공공연하게 한국 사회예요. 참 걱정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 친구들이에요. 그 장기 매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참 작품 그 영화를 봤고, 이제 그 영화 전체 내용으로 치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이제 참 참가자들이 456명이나 되고 그 사람 한 사람한테 1억씩 배당해서 456억 한 사람 이제 최종적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 몰아주는데 누가 그걸 먼저 가져가냐. 요게 이제 최종 목표점이 되는 거죠. 그걸 가기 위해서 이제 그 영화에서는 6가지 이제 게임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놀던 게임이라 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처음 6가지 제가 본 8가지 게임이더만 제일 처음 도입부에서는 딱지치기가 있어요. 그 이제 뭐 지금은 표준말로 하면 딱지치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럼 뭐 시작을 하면 한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딱지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떼기라 그래서 떼기. 그것도 보면 볼떼기 때린다 그래요. 떼기치기라 그러거든요. 그냥 뭐 사람 때리는 그 볼떼기 때린다 하듯이 우리 떼기라 그러는데 그 떼기치기 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처음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게임이 하나씩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이제 그 게임도 있고 또 이제 그 달고나 해가지고 뭐 소리를 선전을 많이 했었는데 달고나 그것도 이제 90년대인가 80년대 되니까 이제 달고나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많이 보니까 그래 지금 말씀드린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달고나 했을 때는 그 달고나는 말 안 쓰고 오려떼기라 그랬어요. 오려 가지고 떼내는 거. 그 오리떼기 이랬거든요. 학교 앞에 가면 이제 그 한 사람만 있는 거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오리떼기 해가지고 이제 그 앉아서 쪼리고 하는 건데 그걸 보니까 참 옛날로 치면 그 당시 한반에 그 오리떼기 하는 자기 아버지가 그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잊어버렸죠,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번에 이제 오리떼기 하는 걸 가만히 보니, 그때 그 사람이 성씨가 뭐고, 이름이 뭐고, 어디 살고, 참, 기억 안 해도 될 거를, 그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사람 기억이라는 게 다 이런 거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달고나 하는 노래 그런 거. 또 특히 이제 그 장면에서는 보니까 구슬치기 해가지고, 이제 구슬 게임, 구슬 놀이 이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이제 구슬 집게 해가지고 이제 홀짝 만들어서 이제 구슬 따먹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이게 뭐 어렸을 때는 참 구슬 누가 많이 따면 그게 이제 보배지. 집에 와가지고 그거 뭐 내 참 놔두고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슬 놀이니 구슬 치기니 이래 표현해놨는데 뭐 어렸을 때 저는 그 구슬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다마치기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건 외말이 일본말이거든요. 그 60년대 그때는 일본말 그거 다 다마치기라고 했지 구슬치기에는 서울 떼서는 그랬지 몰라도 경상도에서는 아무도 구슬놀이를 안 했어요. 다 다마치기라고 그랬지. 그거 보면 이제 하는데 이제 그거는 두 가지만 하더만. 어렸을 때는 그 다마치기 할 때 이렇게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5개인가 해가지고 구멍 넣어가지고 또 따먹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이제. 어쨌든 그런 걸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게임으로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6가지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또 하나 더 있어야 노숙자 게임이라고 해야 되겠다 싶던데 노숙자가 이제 그 한 사람 나옵니다. 그 뭐 지금 우리가 보면 노숙자죠. 그 뭐 설명을 하자 그러면 아마 청계천 어디 다리 옆에 지금 뭐 딱 장면도 그랬을 때다. 청계천 다리 옆에
이제 노숙자가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뭐, 세월로 치면 한겨울에, 이제, 밤에 뭐, 겨울 한 9시나 10시나 돼서 옆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걸 누가 보냐 하면, 이 영화, 이제 오징어 게임을 기획한 사람이 저 높은 빌딩에 이제 자기 집, 사무집, 집에 방에 앉아서 그 노숙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전체 주인공이 기획한 사람과 대화 중에 이제 또 게임을 합니다. 저 노숙자가 지금 내가 몇 시간을 보고 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겨울에서 얼어 죽겠습니까? 그래, 오늘 밤 12시 기준에서 아무도 말 거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저 사람 죽을 거다. 그래, 이제 그 있던 영화의 주인공 되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그 사람한테 말도 걸고 뭔가 도움을 줄 거다. 이제 둘이 이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움을 준다 하면 이 영화 주인공이 이기고, 도움을 안 준다 그러면 이 영화를 이제 게임을 기획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론에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니까 배팅을 해야 될까 하면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 다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이제 기획한 사람도, 이 게임을 기획한 사람도 만약 누가 준다면 내 목숨 걸겠다. 또 이제 거기에 영화 주인공도 준다면 나도 내 목숨 걸겠다. 이제 둘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높은 데서. 그래 하느니 내려가서 도와주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른 사회 아니겠어요? 그 높은 데 앉아가지고 목숨 걸고 앉아서 둘이 있을 게 아니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러면 해결을 그래야 바른 사회 아니겠어요? 어쨌든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12시에 기준이니까 12시 됐을 때 그래, 뭐 한 30초, 1분 전이라 생각하면 돼요. 누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신고했으니까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지요. 신고 안 했으면 모를 텐데. 이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그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보호를 하니까. 그러면 치다 그러면 영화의 주인공 이야기가 맞잖아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을 조치를 할 거다. 그래, 이제 총해 보면은 8개 게임인데, 이제 지금 무궁화 꽃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본 게임으로 치면 6개 해서 이제 6개 게임이다 하는 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런 게임이 진행돼 가는 이제 그런 일들은 뭐 그동안에 보면 이렇게 살인하는 장면이 많아서 우리 잘 안 본다 그러는데 뭐 그런 장면을 좀 보게, 그런 장면 보거나 참 꿈자리 시끄럽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일단 영화다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좀 눈 감고 한번 보시게 해도 보면 정말 배울 거 많습니다. 그게 보면. 배울 거 많고, 이제 주인공 되는 사람은 그러면 무슨 직장을 가졌냐, 또 주인공 상대되는 사람은 무슨 직장을 가졌냐,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는 이제 이민 온 노동자, 외부에서 온 노동자도 있고, 그거는 벵글라데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탈북한 탈북자도 있고, 그러고 이제 정권에서 다니다가 잘못돼가지고 파산해서 이제 또 다니는 사람, 또 이제 일반 회사 다니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고생해서 이제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456명 전체적으로 치면 각각 다르지만은 보기에는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다 빚이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 우리 표현을 쓰면 다 빚쟁이 모임이에요. 이 빚쟁이들이. 빚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째야 됩니까? 빚 갚아야지. 그러면 자꾸 쫓기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꾸 쫓기니까. 그래, 이제 적은 빚이 큰 빚 되고, 큰 빚은 더 큰 빚 되고, 참 눈덩이같이 빌어가지고, 빚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참 목숨을 내놓는 이제 이런 전개로 진행되는 게 이 영화의 이제 전개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주인공 한 사람이 돈 456억을 이제 다 받았어. 이제,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있던 빚쟁이들 5사람 다 죽고, 그 죽는 과정이 이제 영화 참 게임 6개, 8개 통해서 가는 과정이 이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 이제 다 죽고, 그 돈을 받았을 때, 그럼 이 주인공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 그 자기도 그거 다 그래 어렵게 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면서는, 아,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저 장면이 저 상태다, 상황이다. 이제 아까 노숙다도 그래 하고, 이제 처음에 딱지 따먹게 하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뒷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한 가지는, 저기에서는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에게, 그래, 부채진 걸 빚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 돈 줘야 되는 게 빚인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하면 빚이 그뿐입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남한테 빌린 돈 그것만 빚이에요? 참 사는 게 전부가 이게 남 덕택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 그래도 많이 안정되고 진정돼 가고 있는데, 이것도 참 쉬운 뭐 사회빚도 되고 국가빚도 되고 남들 덕택에 참 이게 이제 이어 뭐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있으면 코로나 안 생긴다. 뭐 그런 논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빚이라고 할 때는 남들 덕택에 나도 살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불교에서 연기라 그래요. 인연이라 그러고. 그런 인연법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중에 특히 이제 이렇게 재산적인, 이렇게 금전적인 것 때문에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걸 우리는 빚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빚이라는 말이 인연의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빚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거기 456명의 해창가에서 한 사람은 살았으니까 455명 그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자기 부모들에게도 빚이 있고, 뭐 그 자식들에도 빚이 있고, 다 인연 속에서 다 빚이지.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제 영화 끝날 때쯤 돼서는 이제 죽었어요.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게 빚이고 인연에서 우리 부모들이 존재했다고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면,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합니까? 제사라도 지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나도가 아니고, 그 부모를 위해서. 그건 이제 참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사회에 제대로 활동 못해서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빚어진 마음으로 부모의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또 축원을 해서 왕생극날 비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부모에 대한 빚을 갚는 겁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이 말든 모르든 부모는 참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자식이 크면 또 참 부모가 해준 걸, 뭐 부모라고 해줬지, 그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빚이라는 게 단지 돈만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인연관계에서 일어난 참 감사한 거다. 내가 감사해야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빚은 봐야 안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우리가 감사한다는 마음도, 특히 이제 부부 간에도, 가정에서도,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 해야지. 그런 거 당연히. 왜 그게 당연합니까? 어쨌든 그 빚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대해서 생각을 이제 더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워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냐. 목표는 이거거든요. 그래, 456억이라는 저 돈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도, 저런 큰 돈을 가지면은 내 생활이나 내 신세가 뭐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래서 그 이제 영화 안에서 새로운 세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계가 되냐? 어떻게 하면? 한 가지는 그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돈을 받아야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세계를 1년 동안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돈이 이제 생긴 그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이 필요한 그 빚진 사람, 이제 그 돈을 주어요. 이제 그 몇 사람들 이제 그 나옵니다. 이제 영화에. 어쨌든 그 돈이 이제 새로운 세계는 그렇게 이제 전개가 돼요.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세계는 미국에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면서 특히 우리 미국 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정말 유심히 볼 부분이 다 여기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가야 된다. 뭐가 새로운 세계냐? 하나는 우리 미국을 가자. 그리고 그 영화도 끝부분에는 이 주인공도 이제 미국에 그 자기 딸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영화의 끝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한 모습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미 우리가 미국 올 때에 저건 한국에서 열심히 했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보면 참 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는 분리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도 있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적은 사회로 가져오자.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미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계에 와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그죠?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그랬죠. 새로운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세계라는 게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하면, 내 자신이 바뀌는 거. 이렇게 큰 돈을 따는 그런 그 게임이 오래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영화에서 처음 장면이 첫 게임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게임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된 게임 이렇게 진행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이제 이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본 게임이 이제 다 진행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을 처음 하고 나왔을 때 느끼는 느낌하고 여섯 번째까지 본 게임 다 마치고 살아나왔을 때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냐.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그 1년 동안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제 그런 태도거든요. 어떤 극한의 경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럼 새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불교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다. 극락을 이야기한다. 중간이다, 극락. 천상을 이야기하고 천당을 이야기한다. 다 중간 지점이다. 그게 새로운 세계의 종착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중간 지점에 가서 좀 힘을 얻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정진해 나가는 것. 이렇게 계속 정진해 나가는 이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개혁하는 바른 길이다. 부처님 이야기 이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부처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고통이 없는 세계에 간다. 그래서 그걸 뭐 고통이 없다고 해서 극락이라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서방 극락하고는 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 어쨌든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리고 바뀌는 그게 지금 새로운 세계를 이루고 나갈 수 있다. 이게 또 새로운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정말 제가 봐서는 참 값지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싶은 거는 이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예전에 자기가 그 게임에, 오징어 게임에 이제 관계할 첫 장면 내 관계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하는 그 사람과 통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게임에 다시 참여하겠다 그래요. 그 끝부분에는. 보통 생각에서는 이제 그거는 끝내고, 그래서 손 씻고, 이렇게 큰 돈이 있으니까 잘 살면 돼요. 이게 우리 보통 생각하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거기에 가겠다는 거는, 그건 내가 이제 1년 전에 가겠다 했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45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게임 하는 세계에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이제 마음이 벌써 달라진 거지, 그죠? 그런 자세.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거지만 좋다는 것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걸 하는 사람. 또 고통사회 속에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해보고서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것. 내가 고통스럽죠. 이런 마음 자세를 보살 정신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유심히 본 거는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 게임에 다시 참여하겠다 하고 보이는 태도. 저런 자세가 보살 자세다. 보살이다. 자기 혼자 사는 거는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가면 이미 그 게임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돈을 딸지 사람이 죽을지 그건 이제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 자기가 다시 가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자세로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보살이고 우리가 좀 세상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다, 해오름을 준다는 이런 일을 했을 때 내가 보살로서 살아간다 하면 내 개인의 좀 이익에 한정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좀 더 큰 대승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세상을 보는 그런 자세를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생각한다 했을 때에 그 세계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보살이 정신을 실현하는 세계. 이게 새로운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보았기에 오늘 이런 기회에 참 우리 불교적인 해석으로서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법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문득 누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카톡으로 보냈더만. 거기에 보니까 이제 CNN에서 방송을 한 건데 이래 해놨어요. 한국 사람이 10가지 잘하는 게 있다. 혹시 그거 봤습니까? 그런 방송을. 저는 이제 오늘 그 메시지 보고,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강의를, 그 법문을 준비해서 더 이제 유신을 봤는데, 한국 사람이 세상 사람,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정말 잘하는 게 10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째 이야기한 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 정말 관심이 많고 능력이 많다. 미술 작품을 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좋은 미용품을 많이 해요. 화장품을 잘 만든다. 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국 화장품 정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좋은 화장품을 많이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 성형수술을 잘한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대요. 지금 성형수술 한국에 제일 많이 한대. 그거 제가 있을 때부터도 서울에서 그 얘기 자주 들었거든요. 의사들이 이제 참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지금 전공가를 택할 때 어디가 제일 인기 있느냐. 예전에는 외과가 제일 인기 있었대요. 오래전에는. 또 세월이 흐르면서 산부인과가 인기 있었대요. 근래는 산부인과가 가장 인기 없대요. 소아과는 더 인기가 없대요. 왜냐? 지금 한국 출산율이 없잖아요. 그래, 산부인과가 인기 있을 이유가 없고 소아과가 인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뭐가 가장 인기 있냐? 성형외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깜짝 놀래고, 그럼 성형외과가 이제 참 뭐 하는 거냐 물으니까 코 세우고 눈썹 만드는 게 성형외과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다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이제 제 이야기가 우리가 한국 학생들 중에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냐, 얼마나 훌륭한 학생들이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의과대를 가지 않냐, 수능 성적이 제일 높은 척 하나 않냐. 다 학업을 다 마치고 30대 직장 강에 누나 성형해 준다기 위해서 했다. 그보다는 좀 더 큰 일,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가까이서 아름다워 하는 게 다 좋잖아요. 더 아름다워 했으면 좋겠다.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건 나는 외과 의사 하면 참 좋겠네. 소리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럼 다치면 얼마나 후유증이 큽니까? 외과 의사, 교통사고 나면 우선 가는데 외과 의사냐, 외과잖아요. 혹은 우리 정형외과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안 좋나. 요즘 그건 별 인기 없어요.
또 이제 잘하는 게 어디냐 모르니까 펫샵. 그래, 강아지 하자는 샵 있잖아요. 그 펫샵 하는데, 그래, 그 동물병원 하는데 인기 있다 하더라고. 그거는 참 그렇겠네. 요즘 이제 펫샵이 자꾸 성해.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는 느끼고 있는데, 이제 참 이 CNN에서 이야기하듯이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성형외과, 성형수술을 잘한다 이야기를 보고서는 좀 그거는 칭찬하는 것만으로 듣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가면 신용카드도 많이 쓴다. 또 이제 스마트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시간도 제일 많다. 뭐 이제 이런 다 칭찬하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는 아이고 그렇지 생각했더니 여자 골프가 한국이 제일 잘한대요. 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 중에 여자 골프는 한국 사람이 100등 안에 20명인가 30명인가 그랬대요. 여자 골프 순신에 100등 안에 한국 여자들이 골프가 30명이라 해보였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잘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 또 뭐 게임 시장 잘한다. 이제.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한국 사회가 잘하는 이제 그런 걸 10가지를 소개해 놨는데 다 참 한국 사람 잘하고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해 놨어요. 근데 이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내 자손이나 내 후손이나 또 우리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가장 참 지적하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됐듯이 그런 어떤 보살 정신, 남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우리가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 데 비하면 그건 너무 부족하다. 혼자서 잘한다고 하는 게 별 의미 없다. 이런 법회에 나와서 이야기도 듣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스님한테 건의도 하고 이런 속에 이 절도 좀 더 발전을 하고 사회도 발전해 가는 거지. 뭐 드러나 마나 가나 안 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불사한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지붕이 다 올라갔어요. 오나 안 오나 뭐 하나 안 하나가 아닙니다.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저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이제 좀 더 있으면은 부처님이 안에 모셔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그냥 뭐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살면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좀 우리가 같이 하자 이래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이 영화에서도 보면 막 무서워서 안 오기도 하고 뭐 잘 살면서 나오자 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빚은 갚아야지. 어떻게든 빚은 갚아야지. 이제 이 생각 가지고 좀 그 게임을 참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런 작품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저런 작품을 보면서 뭐 DNA로 치면 그런 DNA 뭐 뭉치죠. 뭐 우리가 그 DNA를 발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영화도 이제 한번 더 보시고 또 이제 부처님 이야기도 새롭게 들으면서 우리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고 그래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이래 오징어 게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그 마지막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 사는 게 좀 재미가 없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그거 한다고 이제 그거 찾고 이래 이제 세상 할 일이 많아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재미가 없다. 이게 이제 이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기획한, 설계한 사람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했거든요. 돈이라는 게 저게 우리가 가지려고 막 회사할 때 참 뭐 굉장한 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저게 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기에도 놀이기 장난감. 서로 뭐 구슬치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거. 구슬 하나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나
돈 좀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같다. 예, 어릴 때 뭐 제가 구슬치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보면서 저거 뭐 같은 건데 저래 해샀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끔씩 했거든요. 그래 돈이라는 게 막 그렇게 참 목숨 걸 만한 그런 건 아니다는 이야기였는데 참 이제 그 영화를 새삼 보니까 거기도 구슬치기도 나오고 뭐 이래 오리떼기도 나오고 뭐 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뭐 내가 생각했었던 게 저렇게 작품으로 표현이 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생활하면서 어떤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는 게 뭐 그거로서 다 의미가 있지만은 이제 그런 마음에서 한번 좀 떨어지고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생활하면서도 좀 이런 가르침들을 또 이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뭐 얼른 한다 했는데도 뭐 많이 했는데 혼자서. 전에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음 일요일은 방생을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는 이제 여기 육군사관학교 바로 건너되는 장소.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허드슨 바로 건너편이 콜드 스프링. 우리 뭐 한국적으로 치면 뭐 냉천골입니다. 냉천골. 냉골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그 콜드 스프링 하는 이제 그 도시에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법적인 관련된 걸 뭐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알아도 보고 또 해결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은 지금 봐서는 뭐 다음 일요일 날 한 10시, 11시쯤 이제 출발하면 뭐 되겠다. 지금 그리 여겨지니까 되게 뭐 시간 예정을 한 10시, 10시 반까지 뭐 보리사에 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표는 지금 현재 그 버스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뭐 동참할 수 있는 분 인원을 봐서 큰 버스로 가야 될는지 아니면 뭐 거리가 가까우니까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 가보면. 그럼 뭐 그냥 개별 차로 해서 뭐 갈 수 있는지 그거는 그동안 접수를 받으면서 그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 바라기는 뭐 여러 사람들 그 큰 버스 가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데 뭐 그는 접수하는 분을 보고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빨리 접수를 해 주시고 일단 오늘 회장하고 이야기하기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뭐 오전까지 봐서 그 결정을 하자. 지금 이래 정하겠습니다. 그래 가실 분은 화요일, 수요일 오전까지 뭐 화요일까지 뭐 꼭 좀 그 해주면은 그게 맞추어서 화요일까지 그렇죠. 화요일까지 접수를 해주면은 신청을 해주면은 그게 맞추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이런 걸 이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가면 이제 점심이 이제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인원 보고 도시락을 이제 준비해서 점심도 가도록 그래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뭐 갔다 오는 것만 하면 좀 시간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데 이왕 뭐 지금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래 나가서 뭐 그 주변도 둘러보고 오는 길에도 바로 오기보다는 어디 한 군데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뭐 후보지를 이제 한 군데는 원각사, 한 군데는 장엄사, 또 한 군데는 세븐레이크, 배우 마운틴, 다 이제 그 주변이니까 뭐 가고 오고 하는 그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네 군데 뭐 예정을 하고 그날 오는 탐사하는 사람들 뭐 서로 그 상황을 봐서 뭐 그날 진행을 하도록 그래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일요일 10시에서 10시 반까지 보리사에 도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참여할 분들은 신청을 해주면 뭐 되겠습니다. 신청 안 해주신 분은 안 오는 걸로 간주를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걸 카톡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신청이 안 된 분들이 따로 그만 그날 그 장소에 오시면 좋는데 이게 이제 그 방생할 물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장소로만 누구든지 오면 돼. 그럼 우리 가서 보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물고기 준비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명 간다 생각 준비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 우리 해봤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뭐 한 몇 명이 더 왔다. 그것은 뭐 못한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누어서라도 해야지. 그래 되면 뭐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해지니까 뭐 오시는 건 얼마든지 오는데 그래도 뭐 이왕 그래 올라 그러면은 미리 해가지고 고기도 좀 넉넉히 해가지고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게 참 좋은 일을 하자 그러는데
뭐 미리 해가지고 하면 그 좋은 일이 더 원활하게 되니까 이제 그 신청하는 거를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그래 화요일 저녁까지 꼭 좀 미리 그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